이제 산, 밭들, 산, 강, 바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풍광들은 군대에서 갖고 있다. 다. 이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군대에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풍광이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는 그런 지형이 많은데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해안에 어디를 가면 모래톱이 이렇게 나타나요. 몇 시간 정도. 그러면 여의도 넓이의 몇 시간 정도. 거기서 닷을 탁 내려놓고 뭐 빨가벗고 있어도 남이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나 잡아봐라 해도 되고, 거기 나 잡아봐야 뭐 한참 뛰어다니고 공차도 뭐 시큰 차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풍광 거기에 매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 약초, 그다음에 독초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뜯어 먹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약이 되는지 어떤 게 보약이 되는지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뭐 소나무 껍질도 100개 먹기도 하고.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그냥 그 정도의 삶이 궁금하지 않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산에서 풀어놨을 때 겨울에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생존 기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고, 실존하는 그런 거를 실천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대로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게 없는 게 또 축복일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그 이치를 모르고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돈과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사실 돈이 없으면 살아남는 건데 돈이 없었기에 살고 더 건강할 수 있는데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이제 어저께 전화를 하고 5시에 우리 양평에서 차를 끌고 오느냐 뭐래가지고 어제 11시경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는 중에, 그것도 제가 좀 사연이 있어서 늦었는데, 파킨슨씨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저한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뭐 이제 산행에 이제 이끌다 보니까 가끔가다 저를 보고 그냥 호칭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행의 독초라든지 약초라든지, 그 다음에 산을 좀 제가 산 속에 들어가는 거지, 제가 산을 점령이라든지 어떤 쾌변화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형님이 파킨슨씨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병원에 뭐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어디 유명한 명의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명의들을 알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이제 심심하면 뭐 뜯어다 주고, 이제 그냥 토끼풀 뜯어다 주고, 뭐 저한테 놀러 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파킨슨씨 병,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병들, 뭐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으로서는 이 파킨슨씨 병을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양의로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전에 내려오는 한의 내지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께 이 어떤 그런 그 치료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킨슨 질병 뭐 이렇게 앓을 때는 물 있지 않습니까? 예. 물하고 소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소금, 오늘 소금 왔어요. 제대로 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에 그 물에 관한 책이 유명했어요. 그 물이란 물이란 무엇인가, 물에 대한 진실인가? 내가 아마 책을 15년 전에 읽은 건데,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긴 나와요.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그래서 알려준 게 뭐냐면, 만명젓가락. 정확한 이름이, 이거 뭐, 여지까지 계좌 이체한 게, 제가 나왔어요? 상담을 캐면, 예. 해서 이제 좀 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좀 상납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요즘 말 먹어요. 어저께 두말 먹고 그 물 치료의 핵심이다. 이 책 이름이에요. 15년 전에. 근데 이제 이 이란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백맨이라는 사람인데 네. 제가 이제 물하고 소금으로도 이런 알츠하이머병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사람의 그 책을 보면 고통이 있잖아요. 아주 극심한 고통. 그런 거 있으면 소금 2g을 혀끝에다 놓고 이렇게 잠시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 이따가 물을 계속 1시간 반마다 마셔주면 통증이 없어져요. 잠시 10분간은 잊어요. 극심한 통증은. 이게 이제 마약 성분이 뇌가 이제 가짜로 인식하는 거죠. 이 짠맛에 의해서. 그리고 백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란의 그 이제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물하고 소금으로써 한 2천여 명의 그 수용자들 그런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 줍니다. 자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을 그 초대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거기 보면 그 요점은 그거예요. 이 물하고 그 자연산 소금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산 소금보다는 아직까지는 제가 자연산 소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소금을 그 10여 년씩 된 소금을 그 싸놓고 있는데 그게 보물이죠. 단수가 빠지는데. 네. 근데 우리 집에는 50년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소금이 한 가마니가 계속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물이 되는데 이 자염이라고 있어요. 자염. 천일염도 좋지만 요새 천일염 진짜 그 포대가리 수법으로 해서 제가 직접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 정도 못 믿는 관계가 되니까 그 천일염이라는 것도 이제 끓이고 막 하다 보면 거기에 중금속이라든지 냄새 그다음에 간수가 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그 있는 거죠. 제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소금은 함초에서 추출한 천연 자연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자연이라 해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일반 그 천일염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그건 천일염은 뇌염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제 소금을 막 그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그 햇빛에 그게 천일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먹는 거는 원래 자염이었어요. 바닷물을 끓여갖고 그래서 독소를 빼고 몇 번씩 걸러갖고 한 그 맑은 바닷물 갖고 좀 소규모로 생산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
암행어사 박문수. 그분이 예전에 그 어사 생활하기 전에 백성들을 위한 공공한 삶을 좀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소금을 직접 만들고 하는데 6개월간 있은 그 기록에 나와요. 그런 것들 자연이 있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천일염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런 게 익숙해진 거죠. 그 천일염은 뭐 이스라엘에서도 뭐죠? 무슨 이렇게 검증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왜? 닭하고 알하고 계란하고 먹지 않는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것도 천일염은 검증을 통과했다는데 자염이 원래 우리나라 소금이었고요. 그래서 그 자염을 갖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계속 수분을 섭취해주면 이게 사람의 몸이 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만 마시면 계속 이게 몸이 좀 맑아지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논리로 이게 저도 그게 동의해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 그거는 또 소변이나 땀으로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비타민 C라는 거 이거 알약을 받아 섭취하면 이게 남으면 그냥 분비물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알츠하이머병, 치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뭘 권했냐면 우리 지금 아직 계절이 일러서 그런 건지 계절이 좀 일러요. 뭐냐면 쇠비름 아세요? 쇠비름.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쇠비름 있어요. 쇠비름 지금 여기 보니까 제철제 저 앞에 이렇게 뿌리고 한 데 말고 우리 건 안 뿌렸어요. 네. 이게 그런 거 뿌리면 결국은 우리 사람한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쇠비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쇠비름이 기능성 식품이에요. 쇠비름은 현재 나와 있는 오메가3 식물에 가장 많이 함유돼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오, 믿어. 쇠비름이라고 있어요. 쇠비름이라고 어성초 비슷하게 해갖고 해서 이게 풀밭에 여기 널린 게 쇠비름이잖아요. 많이 보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 뭐죠? 따가지고 집에서 나물 넣어. 그렇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쇠비름. 샐러드식 이래가지고 해서 그거 저는 이제 쇠비름도 이렇게 그게 치매에 좋은 겁니다. 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15년 전에 이 책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의사들이 웬만한 거는 물하고 소금으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이 인지를 하고 수분을 계속 마셔주면 이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 뭔 일이 일어나냐면 그 책을 전부 다 우리나라의 번역본도 다 사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아마존인가 어딘가 거기 옛날 책이라도 만 얼마인데 그 지식은 옛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새거 헌거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사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독후감 내지는 소감을 쭉 써서 페이스북에 올릴 테니까. 와, 박수. 백맨에 그냥 제목이 그거예요. 물점 찍고 치료의 핵심이다. 제가 그 홈페이지로 내가 보고서 하나 올릴게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의사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책이 없어요. 그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쇠비름은 제가 요새 궁인창 선생님하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머리 치료를 받아요. 발모. 네, 발모. 근데 거기에 보면
그거를 먹으면 이게 관모도 되고 또 이 머리가 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머리에 영향이 있다고, 그리고 치매에도 또 거기가 효과 있는 거야. 머리하고는, 쇠비름하고는, 그래서 내가 또 저는 효소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를 먹을수록 꼭 효소는 먹어줘야 돼. 이런 걸 아시잖아요. 효소의 중요성은. 그렇죠. 그래서 도자기의 장인한테 제가 아는 그 분한테 옹기 있지 않습니까? 살아 숨쉬는 옹기. 유약도 좀 안 바른 거 가급적이면 유약을 바를 경우가 있고 안 바를 경우가 있는데 좀 안 바르고 좀 숨쉬는 거, 좀 통풍성 때문에 어떤 거는 유약을 바르는 게 좋고 어떤 식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반드시 어느 한쪽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거기 옹기에다가 쇠비름 효소를 탁 담그고 그 물을 먹고 감고 하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 다음에 제가 요새 머리 때문에 신경 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책을 다 보내드리고 머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 빡빡 깎아요. 절로 가는 얘기네. 그래서 머리 빡빡 깎으면 머리에 저절로 그래서 쇠비름을 좀 올해는 그 들에 널린 게 쇠비름이잖아요. 그거를 장아찌 담는 분도 있고 이제 그 약선 식품에 연구하시는 분, 그분을 또 제가 이제 그 산타다 보니까 별 분을 다 만나잖아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뚱짠지를 캐러 딱 가니까 그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나물이에요. 어떤 거는 개복숭아 장아찌에다가 어떤 거는 뭐 그래. 아니 산을 내가 이렇게 타서 개복숭아 장아찌에다가 뭐 저기 수수대? 수수깡으로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장아찌도 담그고 쇠비름으로 하니까 야 이거 마늘도 아니고 뭐 마늘쫑도 아닌 게 이게 오도독하고 좀 맛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 이 쇠비름이 거의 웬만한 거는 머릿속에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가 검어지고 머리가 허해진다는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뭐라 하냐면 이제 염색을 가끔가다 제가 해주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먹여보려고요. 이게 복용을 해갖고 효소를 담가서. 근데 1년이 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쇠비름을 어떤 식으로라도 좀 먹여갖고 제가 염색 안 하는 수고를 좀 덜 나고요. 머리가 검어진대요. 그래서 쇠비름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쇠비름이 약성이 다른 게 좋아요. 아토피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알츠하이머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새벽에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알려주고 하니까 저는 한번 실천을 해보고, 제 몸이 임상실험이에요. 그래서 약초도 먹어보고 뜻도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이 제일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당장 좋아졌다. 이건 뭐 아무리 빨라도 그래도 좀 한 몇 시간 내지는 이렇게 딱 하는 것들이, 그 약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당귀 이런 거 있잖아요. 당귀는 이제 집장자에다가 돌아갈 길자 해갖고 그걸 먹으면 집에 가갖고 하여튼 뭔 일이 벌어지든지 하여튼 그 강장 성분이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기찻간에 올라오면서 딱 하는데 지금 들에 이게 산에 널린 그 아카시아 꽃 있잖아요. 이거를 튀겨 먹고 데쳐 먹고 볶아 먹고 하여튼 그 효소로 담그고, 이게 지금 양평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카시아 꽃을 따려고. 그래서 티가 해 먹잖아요. 티가. 네. 공기가 맑은 곳에서 있는 거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오늘 좀 잔뜩 따가십시오. 해서 아가씨가 꽃. 아카시아 꽃, 지금 조금 있으면 이게 상하거나. 그것도 효소하면 좋고요. 예. 그래서 이게 허브 식물로 굉장히 뛰어나니까. 근데요, 그거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동안에 노동이 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져가서 그쵸. 먹으면서 즐겁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세비름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네, 세비름 조금 이따 세비름은 간단해. 우리 그것도 맛있던데. 응. 그래서 나는 아, 그거 새비름은 옛날에 잡초라고 그래갖고 막 네. 뽑아버리고 땅콩밭 뭐 이런데 나 보면 그거 뜯어낼 거래. 예, 뜯어내고 막 그래 그건 그러잖아요. 나물 해보 뭐 좋은 줄 알고 이랬는데. 네. 진짜 질겨요. 그게 독성이 없고 약간 시큼한 맛만 나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었게요. 그게 독성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그거를 안 거야. 다 아는 거야. 우리가 살짝 데쳐 먹으면. 예, 살짝 그냥 샐러드 식으로 그게 우리나라 어성초 같은 세비름. 기능이더라고요. 듣기는 잘 어성초는 들었는데 약간 시골에서. 비린내 나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자 이렇게 보시면 돼.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병원에 안 가도 잘 살아남는 게요. 약초 때문에요. 자기 고장에 있는 걸 먹어야 되지. 저 먼 브라질에서 온 게 여기서 먹으면 아무 효능 없어요. 그 땅에 있는 거 실제로. 브라질 프로폴리스가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나라 성분하고 안 맞아요. 나 그래서 개똥 필요가 없어요. 개똥쑥 그게 아마 우리 언니 그 개똥쑥이라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시골에 많았을 것 같은데 쑥처럼 생긴데 한 개 꼿꼿하게 올라온 그거지. 옛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먹은 거예요, 사실은. 삼이파리처럼 삼처럼 이렇게 생긴다. 고긴가 싶어. 많이 하지. 이제 이렇게 또 교수님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다. 소개하시죠. 네. 한 말씀 하시죠. 소금하고 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연구 많이 하셨잖아. 아, 소금하고. 네, 의학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저는 보잘 것도 없고, 인체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에 70%가 물이고, 30%가 근육과 살이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도 그걸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예. 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약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잘 그거 못하고, 작년에 그, 이름나무 11원, 그거 이제 개구리 밭에 가서 뜯어와가지고, 많이 뜯지 말고, 그냥 한 2, 3일 먹을 정도 뜯어와가지고, 약간 한 씹어가지고, 야구르트 가서 갈아서 먹으니까, 풀레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납니다. 작년에 그거 먹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좀 했고요. 근데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전에 그 심장이 3년 전에 터졌고 지난달 4월달에는 막혀가지고 수술적으로 이제 스텝 받고 이제 지금 이제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 산이나 물 이런 데를 굉장히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오염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하고 소금하고 이제 그런 걸 조금 많이 더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고 지금도 찾고 있고요. 그런 걸 찾고 있고 그거 말고라도 또 그 이제 뭐 옛날 이야기 할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연탄 다 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산화탄소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가스 네, 중독으로. 예. 네, 그래서 제가 가스 없는 연탄을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원래 이북 사람에다가 대구에서 성장을 해서 경상도 말씀입니다. 대구에서 학교 다 나오고 대구에서 이제 그 공장을 이렇게 하면 다 세워놓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연탄 떼어봐도 19공탄 하나의 무게를 모르잖아요. 그죠? 3.5kg거든요. 그게 지금 14kg 양쪽, 7kg 양쪽에서는 14kg인데, 그거는 고질탄만 가지고 안 되고 저질탄하고 섞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깨서 안 나는 게, 우리 옛날 집 이렇게 할 때 보면 왜 깡통에다가 해초 막 벅벅 삶았잖아요. 밀가루 이게 발릴 때. 그게 뻔듭니다. 근데 지금 그 화공약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나오지, 탄에서 나오지. 근데 그거는 천연약품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특허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때 뭐 대성연타에서 달라 할 때 줘버렸으면은 좋았는데 장당 안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못 만날 뻔했어요. 졌으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당 얼마를 따지고 뭐 50점만 따져도 그러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외덕을 든다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하고 있다가 이제 사기도 당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곧 20대에 그렇게 했다가 제가 30대 좀 돼서는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 해금강 그 해금강 호텔 있지요. 해금강 호텔 네,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무에 가면 돌피노 엔제노 피노도 있고요. 돌피노 예, 색도 예. 있고. 그래서 국회 나올라 하다가 지금도 예. 아이 그 망했으니까 아. 왔죠. 안 망해서 못 볼 뻔했네. 그래서 이제 저는 꿈과 야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엄마는 여자지만 꿈과 야망이 너무 너무 커가지고. 크셨네. 그때는 국회에 나가려고요.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에만 조금 열정했습니다. 공부에만 좀 열정하다가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나이는 원래 꿈이 크신 분은 결혼 안 그냥 하시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아직 이런 꿈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낳는데 저 혼자 일을 하니까 사기만 당하더라 이겁니다. 사기만. 제가 50억도 당해봤어요. 그 사이판에 여기서 한 개 못 믿고 한 개 뭐 호텔 지니까 그 호텔 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돈도 똥 묵어버리고 어디 경찰서 오래 가니까 그거 덜 앉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기 치먹고. 이제 딴 데서 전부 다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자살을 몇 번 하려고 이제 많은 걸 했는데 죽는데 빨리 안 죽어졌겠다. 그래서 애나 살자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저를 위해서 살고 계세요. 아, 또 내 욕심 부리네. 어쩐지 우산 가지고 마중을 나갔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예. 지금까지도 그냥 꿈은 이제 농어촌에 살면서 이제 수확들 기르고 첫째는 제 건강입니다. 그렇네. 네, 첫째는 제 건강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다 말을 안 듣고 애가 터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3년 전에 터졌고 이번에는 막혀서 딱 3년 만에 딱 막혀가지고 스탬 받고 지금 이제 최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러고 저는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제일 진짜 저 미천한 진짜 그냥 제 몸은 그냥 생체 실험했던 저도 방송이라 그냥 아니 저도 아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그런 걸 해서 제가 먼저 다 합니다. 왜 남한테 했다가 이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다 하고 뭐 하기야 뭐 연탄 그거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길래 그러면 당신한테 방을 얻어서 다 봉하고 연탄 한 장만 갖다 놓고 피우고 내가 작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기 안 해먹고 잘했으면은 진짜. 너무 예. 됐을 건데 에라이 하고 나도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거는 아이디어가 저한테 좀 꿈이 있습니다. 이 머리에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결혼 안 해서 아직 가시나라 알라이 연세는 몇이요? 뭐 연세는 보통 18세입니다. 네? 18세.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조금 높아요, 낮아요?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박근혜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배가.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같이 이웃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박정희 예. 대통령이 이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 부사령관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관사에 살았어요. 그 관사가 자체가 일본군 헌병 대장집이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그 당시에 6.25 당시에 육해공군 합동 헌병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산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거기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1군 사령관 집 숙소는 있고 있는데 2군 부사령관 숙소가 없으니까 우리를 내쫓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빠도 장군 뭐 이러다 그러니까 내쫓으면서 관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뒤쪽으로 우리한테 불화를 주고 여기 이제 이군 부사령관 숙소 하면서 일대가 최병록 장군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3대째 왔는데
많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5.16 나기 전까지, 이제 5.16 난 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몰랐지만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북한이 성공한 거 알고 막 공부도 할 수 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기관 최고위 할 때, 우리 아버님이 거기 들어가서 좀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오라버니 불러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했습니다. 마지막 고마 고속도로 하고 끝났어요. 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국회의원 자격은 없습니다만 박정희 안 돌아가셨으면 제가 나왔습니다. 다 대구에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땅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산으로 둘러 그냥 돌아다니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조금의 안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언젠가는 5년 안에는 만날 겁니다. 만나서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뭐 도와주라, 물론 속은 도와주다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바라보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주무시네. 아, 그래도 꿈속에 전율이 흐르듯이 가니까. 예.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박수는 안 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이. 저는 아무것도 몸이 아파가지고. 소사장님 숲속이 하나를 저 숲으로 돌려버려. 땡그러로 잘라. 아니 근데 시간은 뭐, 그래도 해가 떨어지려면 아니 네. 그냥 저 파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 예. 빵 사장님 한 말씀. 안 보이게? 원래 저 사람이 일반민이 보는 사람도 없다. 가장 팔방민이 가장 못 살고. 근데 제가 이제 십방민이 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싶다는 뭐 전설의 십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사람을 한 1000여 명 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줄까? 하나, 이거. 얼마를 살렸냐? 그동안 2천만 명을 살렸습니다. 여기 이제 마침 군대 계신 분이 좀 두 분이 계셨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발발당시에 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래서 한 2천만 명 목숨을 살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일치월장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은 그것도 꽁사냥 끝난 데는 사표 먹듯이 그래서 우리 집안이 좀 몰락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러면 저는 몇 명을 살리고 있으냐? 적어도 5천만 명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목숨을. 아버지가 2천만 살렸으면 자식은 5천만 명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젝트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게, 이 식량을 과연 자연에 오염되지 않고, 각종 우리가 개발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를 향하기위해서 사실 겨농사를 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막 파괴시키는 행위까지 가면서 지금 겨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 식물이 뭘까 했는데 마지막에 얻은 게 버섯이더라고. 그럼 버섯은 우리가 매일 보이는 버섯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버섯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효모도 굉장히 멀립니다. 그래서 버섯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사용했던 곤충이 있었어요. 그게 개미더라고. 개미가 뒷다리 힘이 120배의 힘을 갖다가도 낸다고 하잖아요. 개미가 버섯을 먹고 살더라고. 즉 홍수가 지면은 개미들이 비가 안 올 때, 비 안 올 때, 각종 나무 이파리를 끊어다가 소굴 속에 넣어놓고, 홍수가 나면은 불을 딱 막은 다음에, 나는 지금, 세비름 번호. 안에 번호가 몇 번이에요? 네 번호요? 지나갈 때까지 그걸 먹고 나 살아요. 그게 없어요. 버섯이 생기더만. 커다란 버섯이. 그래서 지금 현재 버섯을 휴대폰 전화번호. 우리가 여기 집에 가면 새송이 요 같이 맛있잖아요. 저거 싸는 가격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버섯을 단위면적 딱 들어가니까 겨농사보다 자그마치 100배가 나와. 100배. 그러면 지구 온난화 걱정해서 저번에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비닐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버섯은요 저온이 아니도 적당한 온도 저온에도 크는 버섯이 있어. 예. 습도가 얼마만이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 하나만 지나면요 저게 한 300명이 식사를 먹을 수 있는 버섯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땅은 나무를 키우라니 떡갈나서 키우고 막. 왜 농만 키우나 무슨 아니야. 어차피 그건 조금 심어서 먹고. 이런 자 관점을 갖는데 그럼 버섯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소모. 별로는 된장 간장도 버섯이에요. 미생물이 아주 작은 눈으로 볼 때 아주 작은 딱 유산물이 좋다는 버섯이거든요. 헝금한 뭐 표고버섯만 버섯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참신한 버섯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6% 타서 주니까 버섯이 더 맛있게 열리는 거야. 우리 물만 뿌리고 막 비우면 버섯이 아니라 원래 빗물에 옷 빨면 잘 빨아주잖아요. 근데 새를 주는 거야. 아이고 여기다가 소금을 갖다 6%를 더 싱싱하게 맛있겠다. 내가 이제 아까 천일염에 약간 공부를 했는데 뭐 항상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이제 직업이 농산물 가공업체인데 별도로 빵 사업을 하트 안 하냐? 그 물건에. 하는데 그게 간수지? 이 간수를 갖다 우리가 해서 조금을 만든다. 간수가 새도 토마토가 아주 그냥 조감독에게 산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넣어야 또 두부가 된단 말이야. 이게 아이러커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산모운동 때문에 뭐 MSG라든지 설탕, 소금 이런 거 안 먹기로 했는데 제가 그 버섯을 체계적으로 먹다가 보니까 그 버섯이 또 아까 막걸리를 그래놓으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주 버섯이 잘 나, 막걸리가 또. 좀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걸 쭉 하면서 그런데 인간은 참 먹는 것도 끝나면 즐길 것을 찾더라고. 근데 즐길 것이 최고 꼭대기 가니까 뭐냐 절대자야. 이게 하나님으로 가는 거지. 자기가 뭐 부처님 가듯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가다가 정치 얘기만 하면 지역 감정이 생기네. 그러죠? 자네마도 꼭 그냥 싫어 퍼버려. 어디 출신이야? 나중에 뭐 누구 또 대통령 얘기 뭐 하면 뭐 빨개, 쥐새끼 뭐 하여간 뭐 아주 복잡해져버려. 우리나라 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해를 하고 갈 줄 알았더니 사진밥을 꼭 물어 퍼버리더라고. 우리도 안 지금 남북 분단이 돼갖고 이렇게 17반으로 모여서 의정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라의 아버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황손 이석 선생님을 이제 옛날에 다시 독보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는 느낌을 왜 들었냐면 지역감정 없으려니까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세대하는 지역감정이 셌던 게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은 별로 칼로서 만들어갖고 서른 문화의 특성상 일본 일왕이 계속 남아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큰 기나긴 땅에도 분열 없이 저렇게 잘 사네? 우리는 이거 한반도 이거 일본보다도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그때 반반도가 돼갖고 반반도에서 전라도 경상도 싸우고 아직도 그렇게 있다는 상황이. 그래서 일본도 우리 전라도 경상도 싸우듯이 간사이 간통에서 똑같이 싸워요. 네. 그걸 무시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일본 일왕으로 그냥 또 편성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 청지한끼리 반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아까 말대로 많은 훌륭하신 분 모아가지고 나라의 여기 양주역에서 내려서 의정부 지나서 양주역에서 내려서 이따가 떨어지면 신는데 소금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강화도 천일염 옛날에 왕에다가 진상품인 강화도 천일염입니다 사실. 근데 강화도 오염되기 이전에 제가 또 많이 소금을 그때 당시에 저보고 동키호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 3년이 바닥에 소금 가져놓으면은 뭐 따블이 되냐 뭐냐 땅 사놓고 말해 묻지마 옛날 조금 거짓말 묻지마 펀드 하면은 돈 벌는데 알았어요. 입에 전화가 끊어지거든요. 배터리가 다 초지일관 결혼을 안 하시고 이렇게 진짜 남자처럼 야망을 불태운 분이 또 오늘 계시니까 오늘 우산스러운 맛도 또 생기는 거. 제가 관상을 군대 3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눈매만 봐도 웬만큼 다 합니다. 그래야 제가 4천만 목숨을 살리지. 요즘에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도 여러 좋은 분하고 이렇게 야전에서 제대로 또 이렇게 만남이 되니까 우리 밀폐된 공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고맙고. 우리 이모인데 관상 좀 봐주세요. 아, 그래. 뭐 어차피 이모인데 그냥 돌싱. 싱어, 싱어. 근데 지금 어떻게 여기 하면 오신 한국에서 분들이 그래도 그 일반 관상처럼 가지면서도 운매에서 특성상 사람은 나중에 참 눈에서 나오더라고. 제가 1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분이 저를 30초 동안 30초 전좀 한 20몇 초 정도 째려보더라고. 내가 용인 민속촌에서 가갖고 딱 만났는데 불이 팍 튕기더라고. 저 새끼가 왜 나를, 왜냐면 그냥 야인 시절이니까. 요즘에 같으면 그 뒷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아니, 정원들 아니, 파파라치. 파파라치처럼 왜 나를, 그냥. 근데 저는 또 일반 사람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지만, 나는 또 특별한 만남을 좋아하거든. 나는 최고 오늘 꿈을 만나자. 얼마 전에 뭐 죽은 문선명? 딱 정면에서 봤더니 막 산악자고. 저 새끼 맨 대단하다. 엊그저께도 이렇게 다시 뭐 서경동 목사님? 여기 조선족 교회에 있더라고. 나를 또 바라보네. 그 교회 조그마한 데다 맨 젊은 양복 입고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구속됐다고 그러더만 만났으면 조금 덜 됐을 텐데 상황이 또 그렇게 됐어요. 완상을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우리 좀 친해졌다고 공길로 보려고 예. 참 그래. 저는 어때요? 보면은 일반적인 얼굴은 아니에요. 네. 다 이렇게 보면 특징 재미난 말로 끼가 있는 분들이고, 이 보면은 여기서 가장 끼가 없다는 분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이분이 그 끼가 있으려고 하는데 더럽고 이분 오히려 마음이 벌써 평정심 어느 정도 가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분하고 보면 이분이 더 얼굴은 평평심 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눈 속에 사람은 진짜 마음은 정말 수정체 있더라고. 여자도 미인도 수정체 있고 얼굴 코 크고 귀 길 이런 것은 객관적이지 가장 줄기는 눈에 있더라고. 눈 수정체 딱 보면 거기서 피창 나와요. 금방 얼굴 영재해도 그 뭐죠? 무슨 박사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에 신비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했더니 도움이 다 됐는데 정작 관리자는 관리자는 손금까지 다 봤는데 관리자는 손금도 안 보고 그럼 도장을 꽉 찍고 인장을 딱 찍었어요. 인장을 찍고 보면 손금을 봤어요. 아이 진짜 봤더니 아니 못살상이야. 미치겠다. 근데 제가 상처에서 순진무 구한 것은 이게 위에서 내려온 유전적인 것도 있거든요.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 했더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애가 셋이고 제가 수입의 80%를 상에다가 봉사하거든요. 그러면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해 죽인다. 김정합에다 더 무서운 게 값이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무서운 게 여자. 그래서 80%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미래를 딱 보는 힘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슬이 맞아 떨어져. 사이클에서 정확히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기쁨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날 시점이 10년 전에 만났으면 안 돼요. 숙기원이라는 분도 돌고 돌아더니 만나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에. 저런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99년도에 청와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선 라인으로 국방 정책, 국방 개척 인재 양성 원장이었어요. 이게 그런 감수도 있어요? 비선 라인이 가는 게 사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돈을 안 받겠다. 왜냐면 국정원 그런 사람들이 중앙정부 출신들이 기회주의자지. 어느 집단에 가면 나쁜 놈, 한두 명 그런 게 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죠. 그게 꼭 일을 사단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그 밑에 사람도 사단낼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사람을 인사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개똥뜨개예요. 이게 넓은 게 개똥뜨개. 이제 키가 크면 쭉 늘어나고
비선 라인에 있었다가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지금 야 하여간 오늘 때 왔는데 이제 원래는 그동안은 국정원에서 저를 좀 감시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풀어주더라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가만 지켜서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당신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목숨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앞으로 봐주겠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링크를 하고 하더라고. 난 이명박 대통령 아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왜냐하면 조직원 4명이 사살이 됐거든. 중국에서. 중국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의 반란이었거든. 그게 중국 동포하고 중소병이 위구르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왜냐면 북한의 무기에 붙어있어서 이 고구려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무지한 놈을 만들어라. 이 무지한 네. 둘이 싸우고 고등문이 투전 문화를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북한하고 단절되면서 저는 정년 4명 죽고 저를 이제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이 감시를 하더라고. 기타 목숨을 몇년 구수하면서 오늘까지 왔고요. 이제는 일본 일왕이 묵무이카 하면서 전면적으로 아베 총리가 나섰기 때문에 그걸 헌법을 고쳐서 향후 장래 이치를 지금이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시작을 했대요. 우리는 지금 방심은 안 되는데 어이 전라 경상도 사람 이번에 뜻하지 않게 미국에 가갖고 한 방에 그 남녀 그 사건에 그냥 훅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쪽팔리고 이거 뭐 이래 이거 대통령이 가버려 뚝 떨어져 버리는데 안 믿어버리네. 잘 될 거라고. 아무리 국민들이 밀어주려고 위에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잃어버리니까 벌써 정부에서도 고개를 흔들어 버리더라고. 그냥 우리는 우리 거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은 창조를 해야 될 사람이야. 우리도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글로벌리즘이 미소국가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진영을 불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왔는데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적당하게 응?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힘을 써요? 그래서 그 점을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황선 이선생님한테 내가 힘을 제대로 아마 이제 몇 년가 한 거예요. 1년? 2년? 2년 안에 또 나옵니다.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행정으로 이학 집사님들이 참 모여서 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저렇게 된 우리 숙기원 씨 걸어다니는 제가 숙기원 씨는 걸어다니는 국보라고 내가 그래 속으로 거의 세 사람 모가지 이러더라니까. 계속 제가 그 원룸에 가서 보니까 오늘 3시간이나 자. 지금 자잖아요, 지금. 1시나 주시면, 아유, 저 선택편이 한쪽을 끄고 걸어 다닙니다. 그래. 그래부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아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예, 성이 숲이라도 귀신이라고 해요. 저런 분이 걸어 다니면서 한다고. 제가 뭐 사회적으로 역할을 또 제대로 할 때, 우리가 글로벌 리더,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없고, 이렇게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운 박사님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이런 걸로 만났으니까 내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기회가 너무 없어서 조금 야인의 마음으로 좀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남자고요, 조남이 저는 조강명입니다. 내 이름 달라. 그러니까요, 아까 여기 남자고 이름이. 여자고. 잠깐만요. 저는 옛날에 민족 찾기 운동을 좀 했었어요. 네. 그걸 하다가 이제 그 일을 또 연구생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스탠트를 받았거든요. 또 뭐 한쪽으로는 제가 학원 사업도 하다가요. 이 스탠트 받고 나서 모두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내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저도 어떤 이제 한 가정에 이제
과장으로서 역할 하다 보니까요. 네.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한번 뭐 만나보도록. 또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났습니다. 저도 남자고요. 이 자연에 오면 그게 밝히기 제일 좋아요. 저 중성이고요. 맞아요. 쥐띠고 60년대. 그다음에 그 고기 수입하고 판매하는 일 없어요. 이제 고기를 지급하다 보니까 뭐 국내산, 한우 뭐 이렇게 다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제 수입육을 했었는데 국내산이 이제 뭐 이제 유기농이니 뭐 이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내산을 좀 하려고요. 하고 개인적으로 꿈은 한 1000명 정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쉬운 게 외식이에요. 외식.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면은 뭐 한 10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 창출하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차례. 여기 빼버려. 피곤해져요. 비용 방수 사장님. 어머니 한번 해주세요. 나는 하이, 부자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여자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변호사야 변호사. 말씀이 한번 이렇게 터지시면 뭐예요? 발동을 걸어주세요. 사장님이 그럼 어머니 맨 마지막에 하세요. 네. 난 아무것도 모르고요. 발동 거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맨 마지막에 나이가 하시면 돼요. 78세고요. 얼마 안 되셨네 뭐. 아직까지 놀러 다니고 있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머님은 맨 마지막에 이제 2시간 드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좀 시간 좀 길게 드려야 돼요. 뭐, 저 역시 여자고, 이름은 최정자 자자. 아주 촌스럽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사업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좀 딜리시키려고 그래요. 제조업을 좀 했었거든요. 이상. 제조업이 뭔 제조업인지 모르고 서로 이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요. 아직은 좀, 하다가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특허품인데요. 방학했다고. 이게 품목이 있을까요? 더워서? 아, 그 계절 상품이? 그렇죠. 돈은 안 나는데 번호 해야 돼. 네, 뭐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겨워가지고 이참에 싹 접어버리고 딴 일을 할까 지금 온갖 지금 방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크게 하시나요?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제조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유통이 훨씬 편했어요. 관상에 욕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욕심이 큰 욕심인데 명예욕이 강해버리고. 아 맞습니다. 제가요 저는 돈보다는 명예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안 하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구나 이제 아까 뭐 바둑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들이 프로바둑 기사예요. 그래 놓으니까 더 이제 몸을 이제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아들이 공인이니까 그런 어떤 사상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아 근데 좀 더 해주시지 그러세요. 거기서 또 자르세요. 돈 좀 벌겠냐니 이제는 명예욕에서 조금 바꿨어요. 돈 욕심 부립니다. 저도 볼 줄 아는데 돈 많이 버시겠어요. 네, 아니 관상에는 돈을 벌을 수 있는 상입니다. 여자로서는 100점 만점에서 90점 넘으면 네. 보통 저런 분이면 우리 현실 돈 가치로 보면 최소한 네. 200억에서 500억 정도는 항상 주물을 수 있는 관상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작년부터 올해 이어서 계속 저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끌리는 그런데 끌리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그리고 뭐 당장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저런 다방면에서 저하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내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끌리지 본인이 원하는 끌리는 게 그게 바로 네. 그 최고 그 정점 활용 정점에 가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네. 적당한 사회 포괄적인 활용 정점을 안 찍고 찍을 것이라고 뭔 많으면서 우왕좌왕 얘기하면서 돈 많은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매력을 안 느끼니까 본인이 뛰어들지도 못해요. 네, 본인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 그게 결론은 사람 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돈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전 재수없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정말 재수없거든요. 사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정말 절망 같은 어떤, 구렁텅이랄까? 그런 어떤 심정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사업할 건 더더욱 시켜줘보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돈 좀 더 벌 수 있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니요, 그 기대하겠습니다. 얼굴에 다 실려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 성이 공씨입니다. 80자예요. 와우. 아까 성이 뭐라 그러죠? 중성이에요. 이제 남자 호르몬이 없어져가고 여성화가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중성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55년 양띠예요. 55년 양띠고 제가 전공한 거는 인도 철학 전공했어요. 오. 그래서 집안은 아버님이 이제 함흥에서 나오셔가지고 아버지 외삼촌이 이제 일사후퇴 때 이 배를 타고 일단 1,500여 명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신대방역 그쪽 가면 교회가 한 27개가 있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녔어요. 지금도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분이 목사님. 좀 다른 세계로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인도 철학 전공했고 여기를 안 오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군부대 여기서 제가 3년 생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땅을 내가 안 받겠다 했는데 솔직히 해서 제대하고 나서 손 안에 몇 번 만에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사단법당을 제가 졌습니다. 83년도 7월 30일 날 제대할 때 졌는데 84평짜리 제가 초대법사다 보니까 그때 돈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졌어요. 근데 그 돈은 다 어떻게 준비했냐면 전화로 준비했어요. 못 나가잖아요. 육군대 이절에 안팎에 보안사, 직할반 다 있는데 전화 감청 다 당하잖아요. 이게 오로지 뭐냐면은 육군부나 국방부에 높은 사람한테 굿모닝 베테랑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알아서 선배가 다 해줘요. 여기도 제가 150일 동안 이제 100기를 날렸는데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헌병대장하고 가서 사단에 이제 병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타령하는 법, 타령 이제 살아오는 법, 거꾸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했고 저는 평생 사업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NGO 활동했고 최근에 했던 거는 요 며칠 전에 독도 가서 연 날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품했던 거는 여기장거 도서반환 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온태 문화운동 했고 템플스테이가 제 작품이고요. 오호.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다 하고 살았어요. 아버님이 이제 어렸을 때 연탄 공장 하다 보니까 근데 집안이 이화적돌 삼천리 산업이다 그게 뿐이에요. 북한에 그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증 하나밖에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지금도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딱지 접는 거. 진짜요. 딱지 접는 거 하고 잘하는 게 책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솔직히 지금 공부하는 건 물 공부예요. 물 공부, 바람 공부. 이제 전등사 있을 때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도서관한데 했고 그리고 이제 인사동에 가면은 대한불교 조교 중에 중앙신도회가 있어요. 제가 초대 교화부장 했고 그러니까 직업을 한 10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가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나가십시오 그래요. 일을 너무 크게 벌린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만 대장경, 대장경 전산화 작업 이런 게 다 제 머릿속 프로젝트로 나와서 잘 현실화시켰고 요 며칠 전에 사실 독도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독도에 있는 병사들이 물이 없어요. 이거 충격받았어요. 저도 군에서 대의를 제대했지만
연을 날리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날리면 좋겠는데 MBC 그 취재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연 날리가 포달고가 안 단다고 헬기장 가서 연을 날리래요. 그래서 장비 쥐고 올라가서 물 좀 줘 그랬더니 물이 없는 거. 전시용 물은 있는데 먹을 병사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군 출신이지만은 전방 3사단이나 뭐 5사단 이런 데 초책성은 제가 기억하지만 30명 그거는 뭐 해상 감사 시설을 해주던데 경찰. 예? 그거는 경찰이고 바다 지키는 해양경찰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저장고를 충분히 만들어 주든가 예? 아니면 물론 그 바닷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를 갖다 충분히 공부를 해주든가 3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대낮에 없다고 하는 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저도 왜냐면은 여기서 3년 살면서 잠 4시간 자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딱 들어가면 오후 4시만 되면 떡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군대 쌀은 다 제가 갔다가 떡 해갖고 전방 철책 쳐주고 다 날리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 불쌍한 거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있으면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루, 한 날은 전 국민이 밖에 나가서 밭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에서 한 번 안 누르게 되면 물을 뱉긴대요. 네? 저 오늘 오면서 사실 책이 읽으려는 책이 물이었는데 또 주제가 또 물로 됐어요. 근데 제가 저 오케이 마인드맵으로 전 세계 물에 대한 거를 다 조사한 게 있고 바람에 대해 조사한 게 있는데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가서 충격을 받았는데 아, 저 작업은 누군가가 좀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슈를 터뜨리려고 그래요. 이슈 터뜨리는 건 사회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게 이제 경찰이잖아요. 경상북도. 그러면 책임자급에 연결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든 뭐 웅진코에를 연결하든 딱 해서 물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비 안 오면요. 물탱크에 물 없으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병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배가 들어다니잖아요. 그 시계 위문품 먹고 사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울릉도 가서도 놀란 게 그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주말에 7,000명 들어와요. 그리고 평일에는 한 3,000명 들어오는데 그게 관광 시즌 3월달부터 그건데 독도에 한 1,000명씩 들어가요. 또 그분들이 이제 주로 누구냐면 불쌍하다 어머님들이 위문품 넣어주지 남자들은 안 줘요. 대한민국 역시 어머님들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갈 게 뭘 하고 싶으냐면은 이제 중국 지도, 우리 고대 지도 그쪽 공부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평생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길부터 그렇게 걸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어머님 차례. 이제 이분이 해요, 진짜. 나 했어요. 전에 나도 머리 깎고 살다가 또 나 했어요.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어서 하세요. 하세요. 아니, 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 교수님, 성함 밝히고 교수님 목사였다는 얘기도 해요. 하려는데 그래, 니가 하니까 놀랬잖아. 무서워요. 깜빡 잊어버렸잖아. 아, 저는 성이 예갑니다. 중시. 예춘호 씨 아시죠, 옛날에? 예. 예춘호 씨 조카 딸입니다. 순할순 사랑해. 그리고 저는 신학 교수이면서 목사입니다. 병이 나서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연에 오면은 저 네. 자연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훅 돌렸어. 아이고, 참, 이것저것 세상에 보고 있는데 왜 자연에서 만나니까 조용해. 동지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정말 기쁘고 좀 힘들고 무슨 일을 할 때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따로 있을 때는 제가 꼭 SOS 치겠습니다. 동지.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중성 그랬냐면 세상에는 성이 없어요. 네, 어떤 때는 남성이 나타났다가 몸에 그렇죠. 중성도 나타났다가 곧 내가 하늘이니라. 할렐루야. 잠자가 이래서 공자님하고 데이트하고 오셨나 보다. 저희들도 이제 이북 사람인데 이제 신앙민입니다. 신앙민에서 저희는 친척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빠가 여기 남쪽에 육해공원 합동 헌병했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이제 은행장하고 이제 지주다 이거죠. 뭐 할아버지가 뭐 지금은 대전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유 때문에 거기서는 맞아주고요. 잡히면은. 근데 우리만 어떻게 도망 나오고 우리 삼촌이고 뭐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우리
헐헐 날씨는 그냥 몇 식구만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이 학생 친구들이 시골에 외갓집 간다면 그게 부러웠고 어디 친척집 간다면 부러웠고 그때부터 저는 이 시내 도시보다 이 시골 산을 물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10여 년 동안 산속에 있었습니다. 네, 산속에 있어서 지금 목회 생활 한 지는 한 30년 조금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어른들 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저는 지금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저보다 더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돕고 싶고 첫 번째 내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땅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병이 옵니다. 지금도 와 있잖아요. 저는 그걸 꼭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놀래가지고 산부인과 출신인데 몸이 그때는 너무 약해가지고 그걸 견디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그 중간에 그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70%는 물이요, 30%는 우리가 땀 흘리면 짜잖아요. 그 도가 넘쳐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가서 뭐 여기 무슨 강 임진강에 가서 만약에 물에 빠지면은 사람이 금방 죽습니다. 왜 죽냐면은요 민물이잖아. 민물은 여기 우리 인간의 염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냥 뭘 잡아도 그냥 놓는데 바닷가에서는 이 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투를 안 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는 뗏목을 잡고 뭘 잡아도 지나가는 배만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은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계시는 분들 다들 죄송합니다. 여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하나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저렇게 작은 분이요. 폭력 청구가 있습니다. 조심해요.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운 거에 그거 네, 없으면은 20대 때. 또 한 번 가시면 또 교회 안에 한 번 더 가셔도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안 불러요. 안에 거기 가서 저 전도 사업 하시는 거 제대로 좋다. 교도소가. 그거는 지금 안 해. 그거 안 하고 가서 이제 뭐 만나면 다 그냥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같이 밥 먹고 자고 근데 제가 한 거짓말 안 못하고 여행을 저는 사실 한 6, 7살 때부터 했거든요. 마산서부터 뭐 제주도도 이번에 울릉도 35년 만에 5번 갔는데 어른들, 명인들, 장인들 다 만나봤거든요. 거기서 배운 게 사실 김소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아주 얌전하고 검소하고 진짜 밑에. 이번에 사마천에 사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김영환 교수님이 뭘 푸냐면 절사자를 푸는데 이제까지 못 들었던 소식을 절하는 거예요. 절사자 한자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흑토자에 마디 촌자를 풀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땅에다가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단어를 푸는 거예요. 절사자를 흑토자에 마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성인이나 이런 성직자들이 진짜 상대방을 공손하고 모시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 보면 세족식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전통식으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펼치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실은 군대 생활하길래 제가 먼저 저 누굽니다 밝혔듯이 이 땅 징그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뭐 징그러워도 안 올 수가 없는 땅이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여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30년 전에 이 땅이 사건 사고가 많고. 근데 또 이런 좋은 땅을 또 만나가지고 누가 건드느냐에 따라서 집중이 틀리나 봐. 아니, 저도 이제 솔직히 그 돛당길 때 이런 명당지구 이런 거를 절에 90 먹은 노선한테 전부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일체 안 쓰는 이유가 발성하지 마라. 쓰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사이트 하는 스님이 뭐 이런 걸 달아가 이야기한다고
필요한 경우만 전달해주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벌리는 사람은 벌리는데, 안 벌 거니까 그러면 돈 안 벌. 저는 좀 벌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좋겠네. 아, 또 우리 선배님. 벌시지 아니에요? 네, 가요. 아니, 앞으로 5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옛날 도독자가 얼마나 많이 갔냐면, 길거리에서 갖고 있다가, 저기, 진짜, 지리산이 어디 가다가, 야, 너 장가 가자. 그래고 도독장가도 많이 갔어요. 아,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니 색시 해가지고. 막 옛날에 그런 적 있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속서부터 한 50년간 이거 다 뒤집기게 하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화장품 계통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오는 걸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과학자 믿어야 돼요. 진짜 왜 믿어야 되냐면, 저는 사실 집안에 과학자도 있던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전등사 있을 때 하루는 황우석 박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때는 뜨기 전이에요. 새벽에 3시 반이면 와가지고 법당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한 저를 7, 800개씩 해줘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많은 과정을 다 들었고,